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수업 시간입니다. 사회문화 B 5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단원, 대단원 3단원 중에서 현재 두 번째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문화, 세대문화, 지역문화 이런 것들을 또 포괄적으로 이루는 하위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대중문화라는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교과서 112쪽입니다. 학습 목표,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오늘 학습 목표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입니다. 핵심 개념으로 내려와서 대중문화 부분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대중문화의 의미와 순기능, 역기능, 그리고 우리가 대중문화를 어떤 자세로 수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고요. 대중매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중매체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구분하는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 같은 귀족만 이러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예전과 달리 클래식 음악을 텔레비전으로 쉽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12쪽 위에 있는 그림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그림은 음악을 특권층, 귀족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반면 오늘날 오른쪽에 있는 현대의 그림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텔레비전 때문이죠. 텔레비전을 우리가 대중매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보면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써볼 건데요. 대중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 선생님이 원래 계속 마우스로 글씨를 썼었는데 수학 선생님께서 펜을 빌려주셔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고 우리 본문 내용 읽으면서 줄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중문화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줄을 쳐야겠죠. 대중문화라는 것은 가요, 드라마, 영화, 공연, 예술 등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문화를 말한다. 여기 대중문화의 정의의 줄을 쳐보면 되겠고요. 우리 모두가 누리는 가요, 드라마, 영화, 공연, 예술 이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개념일 거예요. 자, 근데 언제부터 이런 대중문화가 발전했느냐라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은 너무 익숙한 대중문화이지만 과거에는 문화라는 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여유가 있는 특권층만, 귀족들만, 양반들만 누리던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오늘날처럼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가장 큰 특징으로 대중매체의 발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줄을 쳐보겠습니다.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자,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근대 교육의 발달로 대중의 지위가 상승하고 문화적 역량이 증대하였다. 네, 이 부분 두 개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근대 교육의 발달로 과거에는 사실 교육도 정말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특혜였다면 현재는 교육이 발달해서 우리가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누구나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역량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운 사람, 이제 누구나 문화와 막 지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이처럼 대중문화의 등장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다양한 요인에다가 조금만 더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된 요인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볼 건데요. 2개 써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의무교육제도. 자, 의무교육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민이 주인이 되었죠. 이 시대에. 자,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선거제도, 보통선거라는 건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부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보통선거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자,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되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대중매체여서 우리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은 113쪽에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3쪽입니다. 대중매체 113쪽에서 4가지의 종류로 나눠서 나오는데요. 일단 4가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쇄매체. 인쇄매체에다가 우리 다 굵은 글씨에다 네모 박스 쳐줄게요. 두 번째 음성매체. 자, 세 번째 영상매체. 여러분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지금 네모치는 순서, 이 글에 적혀있는 순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중매체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미디어까지 이렇게 4가지의 대중매체를 우리가 공부해 볼 거고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해해서 문제에 나왔을 때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대중매체 일단 첫 번째 줄부터 정의부터 줄을 쳐볼게요. 대중매체란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대중매체를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인쇄매체는 예로 신문과 잡지가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활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인쇄매체입니다. 글을 통해서 인쇄를 종이에다가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보면 알지만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짧은 영상, 짧은 글귀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은 읽기에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어쨌든 신문이나 잡지는 내용을 보면 글이 굉장히 길고 상세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정보 전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입니다. 인쇄매체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생겼어요. 빅 이슈가 생겼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가장 먼저 알죠? 인터넷이나 혹은 TV를 보고 있다면 TV에 속보해서 밑에 자막 같은 게 지나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신문사나 잡지사를 하고 있다면 그 정보를 고객들한테, 대중들한테 언제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빨라도 보통 다음날 아침, 다음 신문이나 다음 잡지가 나올 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인쇄 매체,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의 단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전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음성 매체는 대표적으로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가 있고요. 소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줄을 치고요. 장점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제 소리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쇄 매체만 해도 사진 같은 거, 중요한 사진 같은 걸 실을 수 있는데 음성 매체인 라디오는 시각 정보를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각 정보를 다루기 어렵다는 거, 딱 음성만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매체는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역시 TV에 딱 한 번 방영이 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빠른 속도로 공감각적인 우리 시각과 그 다음에 청각을 모두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미디어는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은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용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를 의미하는데요.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 우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많이 하죠. 이런 뉴미디어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중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뉴미디어의 특징은 앞에 세 개의 매체와 달리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라디오나 신문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우리가 내보내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뉴미디어,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될 때 거기에 다시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댓글도 달고 우리의 의견으로 기사가 삭제되기도 하고 또 수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뉴미디어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쌍방향 동그라미 쳐주세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떤 정보 전달 방법보다 굉장히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가 양산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무책임하고 왜곡된 정보들이 돌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산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또 전파될 수 있다는 게 뉴미디어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뉴미디어라는 매체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밑에 줄도 우리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금 뉴미디어라는 대중매체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뉴미디어에서는 정보 수용자가 정보 생산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매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줄을 치고요. 자, 정보 수용자의 역할이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자, 과거에는 그러면 어땠을까 했을 때 인쇄 매체나 음성 매체, 영상 매체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던 우리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여기에서 전해주는 일방향으로 전해주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용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가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도 체크를 해두고요. 이 부분에 필기를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 표현에다가 화살표를 치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써보자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수용자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라고 써도 됩니다. 정보의 소비자,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수용자 간 둘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경계가 모호해졌다. 자, 이 말뜻은 과거 우리 TV만 생각해도 정보의 생산자, TV에다가 정보를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들은 딱 뚜렷하죠. KBS, MBC, SBS, JTBC, TVN 이런 업체들이, 기업들이 정보를 생산을 하고요. 우리가 정보를 수용해요.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요.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거라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린 적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거죠. 뉴미디어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정보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정보의 수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구는 소비자, 누구는 생산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생산자임과 동시에 정보의 수용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뉴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모호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 114쪽 대중문화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능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긍정적인 기능은 순기능, 부정적인 기능은 역기능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첫 번째 단락이 바로 대중문화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락을 순기능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이 역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역기능이라고 표시를 하고 본문 내용 읽어보면서 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중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TV나 영화나 음악, 아니면 예능 프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 대중문화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여가 시간에 즐기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선생님도 요즘 주말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여러분도 분명히 보고 있는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프로나 음악 프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굉장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요. 막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뉴스 같은 걸 보기도 하고 우리의 여가 시간에 삶의 만족감과 질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치겠습니다. 대중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정신적 위안과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 자, 첫 번째 순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개표 방송 같은 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캐릭터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뉴스에도 이런 게 방영이 됐대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선거 방송도 재미있게 해서 우리 이번에 선거율도 엄청나게 올랐고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선거율도 올랐고 사람들이 이런 재밌는 선거 방송을 통해서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해외에서 내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주인이 바로 우리 국민인 것이죠. 우리 국민이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평등하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문화의 민주화에도 이바지한다. 이건 아까 첫 번째 112쪽에서 나왔던 건데 예전에는 특히 우리가 고급 문화라고 여기는 것들 특권층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현재에는 많은 대중들이 이런 문화를 다양하게 자기가 원한다면 누구든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거를 문화의 민주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대중문화의 역기능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꼭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예능이나 드라마 많이 보면은 이거 광고다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자본주의의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정보를 넣기도 해서 선정성이나 폭력성 같은 게 높아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문화의 질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대중매체를 보유한 기업이 대중문화를 생산하면서 이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따라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저질 문화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양산하고요. 그래서 문화적 수준이 떨어진다.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락과 재미만 추구하고 자극적인 정보만 내보내고 문화의 질을 수준을 떨어뜨린다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대중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틀에 박힌 사고를 뜻해요. 정형화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문화가 획일화되고 평준화된다. 평준화는 그게 그거다. 비슷비슷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긍정적인 기능에서는 선거방송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민주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오락거리만 제공해서 우리가 머리 아플 때 그냥 재밌게 편하게 보고 싶어서 굉장히 오락적 기능이 강한 대중문화들을 향유하기도 하죠. 오히려 이런 오락거리에 우리가 치중을 한다면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추가로 역기능 한 개만 더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 추가로 굉장히 권위주의 정부일 경우에는 언론을 장악을 해서 그 다음에 대중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위험. 자, 여러분, 여론 조작 위험성도 우리 놓칠 수 없다는 거.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은 사실 옆 페이지 11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은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우리 대중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의 활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TV를 보면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사진이고요. 밑에는 빼빼로데이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콜릿 막대 과자, 우리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는 거 사실은 상술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양산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소비를 하도록 촉진을 하는 거죠. 이거 만약에 11월 11일에 안 사면 막 이상한 것처럼, 이거 꼭 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도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고요. 그들은 돈을 버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소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예 모르고 소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교과서 115쪽 대중문화의 비판적 수용입니다. 114쪽에서 배운 것처럼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래 줄을 같이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이런 대중문화, 정보들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하며 대중매체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여기까지 줄을 쳐주시고요. 어떤 매체냐, 어떤 방송국이냐, 어떤 신문사냐에 따라서 같은 정보라도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만 보고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없고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예시로 신문 기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복지제도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두 개의 신문사,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통 이 두 신문사가 굉장히 다른 논조와 시선에서 정보를 해석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두 신문사를 비교해 볼 건데 복지정책 발표에 대해서 두 신문사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우리가 그 제목, 메인 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부터 볼게요. 이건 2010년도 9월 17일에 나온 기사예요. 우리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우리 똑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9월 17일 같은 날에 올라왔던 기사를 볼 거예요.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계속 늘기 마련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복지라는 거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정책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복지 정책을 폈을 경우에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굉장히 여기에서는 걱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복지 정책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정부가 지원금만 늘린다. 뭐 이런 비판. 그 다음에 국민이 솔깃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만 늘리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냥 티만 내는 거죠. 사실은 현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날 한겨레는 그럼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보도했느냐를 보면 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월소득 450만 원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영유아 시설에 맡길 때 전문계고도 사실상 무상 교육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3조 7천억 반영한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느낌이 크게 없죠. 오히려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해서 우리 월소득 450만 원까지 보육료를 전액으로 받을 수 있고 전문계고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에 굉장히 좋은 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지는지가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사는
복지 정책에 조금 더 긍정적인 논조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랑 한겨레가 특히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가장 반대되는 시각을 가졌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본인이 가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신문사의 뉴스를 동시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 가지 신문사 같이 비교해보면 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신문사, 하나의 관점만 수용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신문사, 방송국, 매체의 정보를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판단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교과서를 볼게요. 자, 다음 단락의 줄을 이어서 치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대중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질 문화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네, 대중문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오락, 우리의 여가, 그 다음에 막 새로운 이제 다음 주말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막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요. 좋은 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문화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특히 뉴 미디어가 발전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이용해서 인터넷 이용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 그런 경우에 우리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굉장히 자극적인 질 낮은 문화와 컨텐츠를 양산해 내지 않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바람직한 대중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할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식 채널 2에서 미디어를 우리가 선택하고 또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차시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6차시 수업에서는 대중문화와 그 전에 배웠던 다양한 하위 문화들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